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5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군데서 연락들이 오니까 제가 이제 내분비뇌를 이렇게 대충 하니까 좀 자세한 설명을 하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게 너무 의학적으로 가고, 너무 클리닉 쪽으로 가면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좀 쉽게 설명을 하려고 보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은 뇌하수체라든가 시상하부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조금 이렇게 좀 대충 넘어갔어요. 근데 아무래도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한 거를 보면은 그게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우리가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앞에 거를 다시 이렇게 조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 분석을 하는 것까지는 다 하셔요. 그런데 분석을 했을 때 그 글자가 나오고, 그리고 경락이 나오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장부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거를 판독하는 거, 여기 조금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자꾸 리피트를 하면서 많은 환자를 접하고 많이 그 실습을 하다 보면 사실은 보여요. 근데 이제 그래도 또 제가 설명하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하면서 또 아는 거하고는 좀 틀릴 수 있고, 이제 제가 또 이게 반복해서 얘기하다 보면 이게 이제 귀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그 전에 했지만 또 여러분들이 그저 궁금해 하시는 것들, 예를 들면 내분비에서 뇌하수체는 무엇이며 왜 내분비 속으로 들어갔으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분석한 그 환자들 거를 저한테 오면은 글자에 대해서 조금 민감한,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들, 왜 이게 나오는가가 이제 어떤 이제 남자가 있는데 A 코드에서 이제 남자예요. 남자. 근데 A 코드에서 성적 기능 부전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가로치고 순환의 울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식에 가서 월경의 경련, 난소장애. 그러면 이제 남자인데 왜 이게 나왔을까? 이제 자꾸 이런 거를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지금 제일 문제가 이거야. 이건데, 그러니까 발기불능이 나오는 건데, 왜 순환의 울체, 순환이 이렇게 그 잘 안 돼서 뭉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성 호르몬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치료법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장부에 보면, 이 사람이 저기 췌장 기능 부전 이렇게 나왔어. 그리고 어디 소아 쪽에 가서 SP 12에서 18. 이 소리는 뭐냐면 이 사람은 족태음 비경경락에 12번에서 18번에 문제가 생겨서 소화도 안 되고 췌장 쪽이 안 좋아서 오는 것이 이제 그 내분비 쪽에 가면 이 사람이 아마 당뇨 환자 부하 이렇게 이런 글자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사람이 당뇨가 없어도 프로테이지로 당뇨 올 가능성이 87%다. 이걸로 인해서 비경도 문제가 있고 췌장도 문제가 있고 발기불능이며 이런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치료하려면 우선 첫째, 식사가 규칙적이어야 돼.
두 번째,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테스토스테론. 이거는 뭐냐면 남성 호르몬이에요. 이거를 호르몬을 넣으면 안 돼요. 내가 근육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육. 그래서 남자처럼 이게 근육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여자들이 가서 역기 두르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는 근육 운동을 해주시오. 이렇게 해주고, 세 번째가 여기 나온 거를 넣어줘야 돼. 우리 스키오라든가 양자파동 기계의 제일 선구자가 윌리엄 넬슨이에요. 이 사람은 1년에 반은 여자로 지내고 1년에 반은 남자로 지내. 그거는 자기를 테스트해 본 거야. 여성 호르몬을 계속해서 자기가 여성답게 해서 이렇게 가발도 쓰고 여성답게 하고 다녀, 치마에. 그리고 반은 남성 호르몬 해갖고 근육 운동을 하고 남성 호르몬을 내 몸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원장님이 저한테 질문이 왔어요. 어떤 그 남자애가 있는데 얘가 동성애자래, 어린애인데, 근데 보니까 이게 많이 나오는 거야. 그 얘를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이러더라고. 여잔가? 여자다. 여잔데 얘가 남자답게 막 이렇게 한 거야. 얘는 이 호르몬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분비. 우리가 내분비. 여러분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내분비. 자, 내분비라는 거는 이거는 한문으로 써야 돼. 네. 분. 안에서 나누어서 비. 내분비. 에서 나오는 거예요. 호르몬이야, 호르몬. 자, 그러면 또 물어봐야 돼. 호르몬이 뭐예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호르몬이 뭐예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저번에 효소 같은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인슐린. 이거는 췌장에서 나오는 효소야. 흗신. 이거는 갑상선에서 나오는 효소야. 효소라고 그랬잖아요. 효소. 그러니까 이 내분비 쪽에 뇌하수체라는 게 있어. 그러면 또 물어봐야 돼. 뇌하수체가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그냥 대충 넘어가니까 뇌하수체 하고 딱 돌아서면은 뇌하수체가 뭐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뇌라는 뇌하수, 여기 측두 옆쪽으로 안으로 이렇게 남자 고환처럼 생긴 게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해서 요게 시상하부라고 해요. 시상하부. 네. 자, 시상하부는 말 그대로 이게 볼시자야. 상이 맺히는 아랫부분에 있는 거예요. 이 말들이 다 있는 거야. 이것도 뇌 밑부분에 있는 조그만한 콩알만한 1cm에서 1.5cm의 아주 1cm면 요만해. 그 콩이야, 콩. 콩알만한 거에서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원래 전엽, 중엽, 후엽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눠요. 전엽, 중엽, 후엽.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막 설명을 하면은 이게 큰 얘기이기 때문에 하나가 병원에 가면 내분비하면 내분비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저게 뭐지? 이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여기다 우리 그 내분비에 가면 갑상선, 내분비, 뇌하수체, 당뇨, 부갑상선, 부신, 비만, 송가선, 호르몬이라는 그게 나와 있어. 그게 전부 다 내분비야. 그러니까 당뇨가 써 있어. 저건 내분비. 뇌하수체 써 있어. 저거는 뭐
내분비. 다 호르몬이네. 다 효소네. 이게 내가 설명하는 대로 딱딱 머리가 정리가 돼서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게 뇌하 수체에서 전엽과 중엽과 후엽인데 이 중엽은 거의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중엽은 멜라닌이라는 우리 몸의 피부에 색소가 나와. 흑인과 백인과 우리 황인종의 그 멜라닌 색소에 이거를 하는 데가 이 중엽이에요. 근데 왜 중엽이 없어졌냐? 13살에서 15살이면 더 이상 안 만들어내. 그러니까 얘는 태화돼 버리는 거야. 뱃속에 엄마에서 유전자로 XY 인자와 아버지의 흑인 인자와 엄마의 백인 인자를 해서 했는데 그게 흑인으로 확 가버렸어. 그러면 더 이상 걔가 백인이 되지는 않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전엽 안에 이 멜라닌의 그 피부를 컨트롤하는 전엽도 있어요. 그래서 중엽이 없어져 버린 거야. 거의 없어졌어. 그래서 전엽과 후엽인데 전엽이 더 커. 왜냐하면 여기서 많은 게 나와. 성장 호르몬도 나오고 또 성호르몬도 황체 호르몬 뭐 이런 그 일반적인 뼈 호르몬 이게 다 전엽에서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얘가 커. 근데 후엽은 조그만해. 왜냐하면 여기에는 옥시토신. 아기 날 때 우리가 그 아기를 확 나올 때 그 쾌감이 있다는 거야. 나는 이제 제왕절개를 해서 잘 몰라. 근데 이게 그 쾌감이 나올 때 그 옥시토신이 있기 때문에 아기를 낳고서 또 또 잊어버리고 또 아기를 또 넣고 또 낳는 거야. 이 옥시토신과 그 다음에 바스토신이라는 이뇨작용이 있어요. 이뇨. 이 이뇨 우리가 소변 보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관할하는 게 이 후엽이에요. 그런데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뇌라는 거예요. 뇌 안에 모든 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뇌에 문제가 생기면 여기에 모든 장부 우리 간심, 비, 배, 신, 담낭, 소장, 위, 대장, 방광, 심포, 삼초 이 육장육부를 다 뇌에서 컨트롤하는 거예요. 뇌 문제가 생기면은 뇌사라고 그러잖아요. 명령 전달 체계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면 우리 기계에서 이 컴퓨터가 중요하겠어요? 요 밑에 있는 증폭기가 중요하겠어요? 컴퓨터가 중요해요. 컴퓨터는 뇌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뇌에서 이 명령 전달 체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요 밑에 거를 증폭기를 끄고 하게 된 거야. 효과가 있을까요? 있죠. 뇌에서 주파수가 가니까. 근데 문제는 이 주파수가 갔는데 증폭이 돼서 내 몸에 들어와야 되는데 약한 거야. 그러니까 분석은 되는데 치료 효과는 없다고 봐야 돼. 그래서 이 뇌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인슈타인이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3%에서 5%만 사용하는데 자기는 7%에서 10%를 사용한다. 아인슈타인이 말을 했다고. 그러면은 막말로 97%에서 95%는 사용을 안 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93%에서 90%는 자기는 사용하고 있어. 그런데도 천재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마지막으로 죽을 때 한 말 있어요. 앞으로 세대의 미래의 치료는 파동이다. 주파수로 치료를 한다 했어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면 내 인생을 딱 결정한 거야. 돈 벌기 위한 약국, no. 그러면 어떻게? 내가 사람을 치료하려고 하는데 내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왜 나를 갖다가 하느님께서
내 학교, 그때는 약대나 의대나 또 거의 같았어. 한의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약대가 더 셌으니까. 우리 엄마가 왜 나를 약대를 집어넣었을까? 한의대를 보냈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는 지금 생각하니까 엄마의 선택과 하느님 선택이 맞은 거야. 또 내 선택도 맞은 거고. 왜냐하면 지금 내가 여기 와서 약에 대해서 많이 하니까 의사는 약에 대해서 몰라. 근데 수술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의사들도 다 약 처방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약에 대해서도 공부했죠. 또 한약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다 약으로 치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약의 풀로서 기쁘게 한다는 거지. 우리가 모든 그 어떤 약재 이런 게 다 결론은 이 초, 풀잎해서 즐겁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의사였으면 나는 교만했을 것 같아. 내가 의사임내 해서 듣지 않아. 내가 뭐 임내 해서 안 들어. 그러기 때문에 왜냐면 이미 남들한테 의사기 때문에 칭송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한테 받을 그게 없는 거야. 교만한 거야. 근데 내가 약사이기 때문에 의사들한테 굽힐 수밖에 없고 또 이런 부분 어떤 그 자연치유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된 거예요. 물론 이제 의사들도 이쪽으로 돌린 사람도 있지만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점점 이 양자파동을 하면서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제일 먼저 이거를 봤을 때 눈에 제일 먼저 뭐가 뜨는가를 봐야 돼. 경락이야, 경락. 경락. 경락이 제일 중요해. 그러면 경락은 뭐하고 연결이 돼 있어? 육장육부하고 연결이 돼 있죠. 어? 그리고 경락으로 이 척추 상태를 알 수 있어. 척추. 근육 상태도 알 수 있어. 모든 육장육부와 근육과 병원균이나 이런 걸 뺀 감정 상태의 바우플라워를 뺀 나머지는 경락으로 우리가 이거를 읽고 해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을 할 때 경락을 안 적어서 나한테 하게 되면 내가 굉장히 난감해. 왜냐면 여기 나와 있는 글자를 나는 100%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경락은 믿는데 이 글자를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저한테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올 때는 경락을 반드시 써주셔야지만이 제가 이분은 어디에서 어디가 문제가 있어요. 아까 예를 들면 이 사람의 성적 기능 부정은 비경이다 이거죠. 이 사람은 식사가 불규칙하고 비장이 상해서 너무 과식을 한꺼번에 해. 이름으로 인해서 당뇨가 올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서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분석을 내가 해서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뇌하수체에 지금 이제 갑자기 내분비로 들어갔는데 그 전에 또 여러분하고 또 얘기할 게 뭐냐면 어떤 분이 저한테 사진을 미국에선가 사진을 저한테 찍어서 보내왔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왔는데 아, 여기에 기타에 가면 곤충, 균주, 독소, 동물, 동종요법, 병원, 생물, 슈만, 식물, 약초, 응급, 조절, 증후군, 환경. 자, 우리가
우리가 처음에 분석을 할 때 A 코드와 골격과 뭐 근건, 내분비 쭉 해서 정석까지 했을 때 이거 말고 그 외에 기타에서 병의 원인을 알 수 있는 게 나와요. 그러면 뭐 여기 보면 곤충의 유굴레라 뭐 이런 게 나와요. 유굴레라. 이거는 언젠가 물이 오염된 물을 먹을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 보면 동종요법이라고 나와요. 동종요법은 뭐냐면 이게 캐나다에서 굉장히 유행인 건데 그 뱀독을 100대 1의 비율로, 그러니까 100ml에 1ml를 넣고 100회를 흔들어. 그러면 물이라는 그거에 그 뱀 독소가 다 들어가서 똑같은 이 뱀독과 똑같은 작용을 한다. 그거를 동종요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건 뱀독이지만 어떠한 거든지 그냥 우리가 100대 1로 희석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100번을 흔들면 물과 물 사이에 이미 이 정보가 다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동종요법을 캐나다에서는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낫는 게 맞나 봐요. 그래서 그 캐나다는 자연 치유가 되게 많아요. 그 중에서 동종요법.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2007년도인가 그 캐나다에 어떤 그 분이 있었는데 이름이 까먹었다. 최 무슨 원장님인데 한의사였어. 근데 그분이 나보고 이제 양자파동 그거를 하니까 우리 같이 동업을 하자. 근데 저는 어떤 새로운 것에 가는 게 좀 그래서 그냥 노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다른 거는 안에 들어가 보면 뭐 다 글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슈만이라는 게 있어요. 슈만. 슈만은 뭐냐? 공명. 우리가 어떤 주파수가 내 몸에 들어오면 예를 들면 우리가 귀가 있어요. 귀에 보면 유모세포라고 있어요. 유모세포. 이 유모세포는 이렇게 털이야. 털이야 가지고 살랑살랑 움직여서 내가 이제 소리를 듣는 주파수를 얘가 주파수를 이렇게 해서 여기에 세방고리반이 있어요. 세방고리반이 밴드가 있는데 요게 맞는 밴드, 우리 그 트럼본 같은 데 보면은 이게 달팽이처럼 되면 그 울림이 틀리잖아요. 그치? 거기에 요 소리를 받아주는 데가 있어. 이게 달팽이가 세방고리반이야. 근데 유모세포가 누워있어. 그러면 소리가 이 하늘 여기서 이 주파수를 못 들어. 누워버렸어. 그러면 자기가 이상한 소리로 그 진동이 돼가지고 삐 하는 소리가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나는 이상하게 소리가 삐 하고 들리는 사람들은 이 유모세포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얘기하다 이랬죠? 그런데 여기서 이것처럼 우리 몸에는 다 고유의 주파수가 있어. 몇 개? 28,000가지. 우리 여기에 28,000가지의 주파수가 우리 몸에 딱 들어오면, 야, 간 헤르츠가 잘 모르지만, 예를 들면, 457헤르츠라고 해봐. 이거를 쏘면은 내 몸에서 간에서 작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공명을 해야 돼. 우리가 슈만이 소리급세를 만들었잖아요. 이게 띵 했어. 그러면 이게 서로가 서로 공명을 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 그것처럼 이런 어떤 헤르츠가 들어왔을 때 공명을 해야 돼. 근데 내가
병 났잖아요. 이 밴드가 고장이 났거나 유모세프가 고장이 나지. 그 공명을 안 해. 너 혼자 떠들거나 말거나야. 그게 이 슈만이 나오는 거는 내 몸에서 공명하는 세포가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넣어줘야 된대. 아시겠죠? 그리고 환경. 사람은 환경적인 요소야.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 이제 방을 쓰다가 예를 들면 둘, 셋이 써봐. 그럼 내가 코 고는 소리도 그렇고 내가 편하지 않는 거야. 저쪽 사람을 의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서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병의 원인이 이런 A 코드서부터 근건, 내분비, 뇌, 바우플러, 병원근, 생식, 소화, 순환, 신경, 암, 오간, 운동, 장부, 정서 외에 이제 이게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야. 아니 기타가 나오는 건 뭐예요? 그래. 그 이제 이거 그냥 넘어갔더니 예, 동종요법이 뭐냐? 이거 또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다시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문 사항이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아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제가 그냥 막 체계 없이 하니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궁금하거나 또 진짜 모르는 거는 언제든지 내가 그 당시에는 원래 병원이 너무 바빠갖고 제가 그거에 대한 답을 줄 수는 없어. 금방. 내가 보지도 못해 핸드폰을. 그래서 저녁 때나 어디서 왔지? 하면 내가 늦게라도 답을 꼭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올려주세요. 올려줘서 이게 좀 궁금해요. 그렇게 하면 내가 그거에 대해 시간 날 때 그거에 대해서 답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뇌에서 뇌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뇌를 한번 더 훑고 갈 거예요. 뇌를 보면은 어떤 사람이 간질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억이 나오고 그 다음에 파킨슨이 나오고 혼수가 나오고 뇌가 나오고 대뇌 변연계가 나오고 뭐 이렇게 나와요. 자, 뇌졸중이 나오고 우리가 뇌가 오른쪽 뇌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왼쪽이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럴까요? 뇌의 연수라는 곳에서 신경이 한번 꼬였어. 연수에서 신경이 한번 딱 꼬였어. 그래서 반대가 되는 거야. 오른쪽 뇌 우뇌가 문제가 생기면 좌측이 문제가 생기고 좌측이 다 마비가 되고 좌뇌가 문제가 생기면 우측이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연수에서 신경이 한번 꼬였어요. 그래서 아니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왜 오른쪽 뇌가 있으면 오른쪽 뇌가 문제가 생기지 왜 왼쪽이 그래요? 그래서 질문 잘했어요. 그래서 신경이 한번 꼬여 있어요. 이거를 아무도 얘기를 해주질 않는 거야. 그냥 반대다 이렇게만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꼭 하셔야 돼요. 신경이 한번 연수에서 꼬여 있어요. 그래서 우뇌는 좌측, 좌뇌는 우측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간질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이 의미가 뇌에 어떤 작용을 하느냐예요. 그래서 내가 뇌를 통과하는 경락 5가지가 있다고 했죠. 방광경, 담경, 위경, 동맥, 그 다음에 삼초경. 그러면 방광경은 신장경, 담경은 족소양탄경은 족골은 간경, 위경은 비경, 동맥은 임내, 삼초경은 심포경. 자, 요거는
전부 다 뭐라 그랬어요? 심장에 관계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심포경, 페리카디움, 트리플 에너지. 자, 이게 요 원인에서 오면인데 이거가 맥히느냐, 이거가 맥히느냐, 이거가 맥히느냐, 이거가 맥히느냐, 동맥이 맥히냐, 삼초경이 맥히냐, 심포경이 맥히냐에 따라서 원인이 틀린 거예요. 원인이. 이 방광경이 맥혔다. 이건 거의 다 척추 자세야. 담경이 맥혔다. 이건 술. 위경이 맥혔다. 이건 식사가 불규칙. 동맥이 맥혔다. 경추. 저기 뭐냐. 삼초경이 맥혔다. 이거는 호르몬이나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원인이 틀린 거야. 간질이 나오든 기억이 나오든 이건 의미가 없어. 다만 간질이란 뜻은 뭐냐면 뇌는 여러분들 뇌 봤어요? 빨간색이에요? 흰색이에요? 뇌는 거의 다 흰색이에요. 아이보리색. 이런. 근데 빨갛게 이제 피가 있으니까 약간 그거잖아요? 이런 간이나 이런 것처럼 간은 색깔 자체가 빨개요. 우리 그 간 봤잖아. 심장도 자체가 빨개. 근데 뇌는 하얘. 그 왜 피가 있어. 근데 얘는 혈관벽, 혈관벽의 막을 통해서 서로가 영양 공급을 받아. 혈액이 직접 가는 게 아니야. 틀려. 그래서 하얗게 돼 있는 거야. 그런데 뇌는 무엇이 보호했어? 이 5%밖에 많이 사용해야 10%를 사용하는 이 뇌를 보호하고 있는 게 두개골이에요. 두개골 뼈. 근데 옛날에 그 공룡 중에서 아니 이름이 무슨 하여튼 사우루스야. 이 공룡은 두개골 뼈가 25cm나 돼. 이 정도 되는 거야. 두개골 뼈만. 사람의 뼈는 그렇지는 않아. 근데 얘가 딱 맞고 있어. 근데 제가 암 환자들이라든가 좀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 뇌가 물렁물렁해. 이게 딱딱해야 되거든. 이게 딱딱해야 돼. 이게 딱딱해야 보호를 하거든. 이게 물렁물렁 하면은 여기에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거야. 문제가 있는 거야. 뇌만 해도, 머리만 해도. 그래서 이 혈관벽의 막에 의해서 온 거기 때문에 뇌는 하얘요. 어디가 다 하얘. 그래서 그 혈액이 가는 게 아니고 혈관 그게 막에 의해서 영양 공급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심장에서 펌프질이 약하면 이게 특히 여기 맥히면 머리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근거래 가면 근육, 심장, 팔이라고 있어. 근육에 가면. 근건에 가면. 근건에 가서 근육에 가서 심장, 팔 이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쿠싱 증후군 같은데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얼굴하고 목이 붙어. 거의 다. 쿠싱 증후군은 뭐냐면 우리 쿠싱 증후군은 누구냐면 이은하 생각하면 돼요. 밤차 부르는 애 있잖아요. 얘를 보면 이 쿠싱 증후군의 대표적인 인물이야. 목이 딱 붙어. 얼굴은 커지고 팔은 가늘고 다리도 가늘고. 그래서 이 쿠싱 증후군은 거의 다 부신에서 온다 그랬죠. 부신. 신장에서 오는 거야.
이 사람은 여기에 문제도 생기고 여기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뭐 머리 쪽으로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뇌를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뇌를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척추가 바로 서야 돼요. 척추가. 그리고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이 5시간마다 뇌에 공급이 돼야 돼요. 에너지 공급.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식사가 규칙적이어야 돼요. 3끼를 먹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뭐 내가 자꾸 연예인을 들어서 하는 이유는 내가 그 사람을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소연이라고 있죠. 세상에 이런 일일까? 걔를 보면은요. 발레했는데 얘는 단기 기억 상실증이에요. 이 사람이 왜 그러냐면 이분이라고 해야 돼. 이분이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왜 그러냐면 워낙 조금 먹어. 그 발레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야채 있잖아요. 샐러드 하나 가지고 하루 3끼를 먹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기초대사량은 사용하는데 머리를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테크닉으로 말하고 이거는 습관이 됐지만 기억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모든 기억력은 어디서 오냐면 해마에서 와요. 해마가 어디 있냐면 간 내에 있는데 왜 해마라고 했냐면 얘 생긴 게 해마. 나는 그림 그릴지 모르는데 이렇게 생겼어. 해마. 해마처럼 생겼다고 해서 해마인데 여기서 모든 기억력 거기서도 이게 여기 축두엽에 있어요. 축두엽. 이게 전두엽, 여기가 축두엽, 여기가 후두엽이야. 우리가 뭔가 기억이 아리까리할 때 어떻게 하죠? 나도 모르게 축두엽을 만지는 게 습관이 된 거야. 이게 해마가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누르면 기억력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다 이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해마가 기억력을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해마가 없어져 버리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거나 이 해마를 다치잖아. 그러면 충격이 와가지고 기억력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노트북이나 이거를 갖다 땅 떨어뜨렸을 때 막 돼가지고 이 고장나는 것처럼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뇌진탕이나 이런 거를 조심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이 안에 한번 울리잖아요. 이 뇌척수나 이런 것들이 서로가 교란을 해가지고 이런 게 기억력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진짜 목욕탕 조심해서 가야 되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이게 잘못 뇌는요. 한번 오잖아요. 순식간이야, 순식간. 떨어지는 것도 순식간, 다치는 것도 순식간. 우리가 차라리 뭐 교통사고는 그렇다고 하지만 뇌진탕은 그냥 보통 생활에서도 올 수 있는 거예요. 밀어서 뇌진탕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뇌는 한번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파킨슨은 목하고 이 중추신경하고 서로가 이렇게 안 맞아서 명령 전달체가 도파민이 뇌에서 도파민이 그 중추신경을 통해서 이제 전달이 안 되는 거를 파킨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뇌를 이제 다시 한번 왜냐면 뇌가 되게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한번 더 했고요. 이제 보통 이제 어떤 분석해서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게 경락이 어디에서 나왔고 그 경락이 장부하고 연결이 돼 있고
그 장부에 연결된 거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병원균. 응? 내가 병원균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응. 이게 병원균이 아주 제일 작은 거지만, 우리 옛날에 네덜란드 애가 그 댐 맞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이러스도 그런 거예요. 엄청 작은 건데도 얘네 때문에 모든 게 증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병원에 VRE 환자, CRE 환자라는 게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병원에서 방코마이신이라고 있어요. 방코마이신. 이 반코가 이 V예요. 그 다음에 C는 케라페넴이라는 항생제예요. 방코마이신과 케라페넴마이신 항생제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제일 센 항생제예요. 그러면 이거로도 안 된다는 거는 이상한 균이 있다는 거야. 이 균을 몰라. 이 균이 항생제가요. 처음에 제일 먼저 페니실린이 나왔어요. 이게 페니실린이 더 증가해서 뭐 2세대, 3세대, 그 다음에 세파, 그 다음에 5항생제가 방코하고 이 케라페넴이에요. 그런데 이걸로 다 안 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를 썼는데 이 균이 죽지를 않아.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어떻게? 이 사람들이 기침하거나 뭐 침이라든가 상처라든가 대소변이라든가 이런데 이 균이 나한테 감염이 되는 거야. 그 모르는 균이야. 그거는 자기네들이 뭐라고 할 수 없는 미생물이 못 죽이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저희 바로 위에 언니가 지금 지금부터 7년 전에 뇌경색이 왔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양자파동을 해서 뇌경색은 완벽하게 나섰어. 그래서 언니가 숙대학자를 나왔는데 이제 약국의 병원에 요양병원에 근무를 했었고 또 형부가 서울대 치대 교수니까 이 사람들은 서울대 의사들밖에 안 믿어. 연세대도 안 믿고 그 어디도 안 믿어. 서울대 의사들만 믿어. 근데 이제 우리 언니가 서울대병원에 가서 하니까 백혈구 골수암이라는 거야. 그래서 호중구. 백혈구 수치를 재료로 해놓는다는 말은 뭐냐. 모든 균의 면역 체계 있잖아요. 그거를 재료로 해놔요. 그러면은 이 공기 중에 균이 많잖아. 결핵균도 있고 나병균도 있고 얼마나 많은 균이 있어. 그 못하게 무균실에 들어가 있는 거야. 한 달 동안. 이제 그러고 나서 호중구를 점점 올려놓고 이제 골수 이식을 한 거지. 응? 넘의 골수 이식을 해서 무균실에 넣어서 이제 백혈구를 해서 했는데 지금은 어떤 상태냐? 코로나가 걸렸어. 코로나가 걸리니까 폐가 하얗게 된 거야. 폐섬유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생제를 다 썼을 거 아니야. 더 이상 안 된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센 항생제를 쓰겠다? 나는 알아듣지. 우리 언니도 못 알아들어 그 얘기를. 이거 방코하고 케라페남을 쓰겠다는 거야. 그럼 이거 안 되면 그 다음엔 죽을라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안 들어. 당신이 약사고 당신이
그래도 치과 의사이기 때문에 안 믿어. 의사 말은 맹신을 하는 거야. 그럼 뭐 어떻게 돼? 자, 저희 어머니가 우리가 항생제를 쓸 때요. 여기다 항상 그 당시에 토코페롤이라고 있었어요. 그 나중에 유한에서 나오는 그랑페롤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200유니트, 400유니트, 1000유니트가 나왔어요. 항생제에다 400유니트에다가 여기다가 원기소. 그 당시에는 원기소하고 베스타제밖에 없었어요. 약을 쓰면요 너무 잘 들어. 이걸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 그 내가 언니 이거 항생제 쓸 때 이거 너 그러니 아이 의사가 다 알아서 해. 할 말이 의사가 알아서 한다는데 말이 맞지. 의사가 알아서 해야지. 그래 나는 야 이거 하나만 넣어서 먹으면 금방 낫을 거를 왜 이걸 바꿀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걱정이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언니잖아요. 너무 똑똑했어. 이건 나는 우리 언니의 태발의 피요. 얼마나 똑똑했는지 이 우리가 생양명을 외우면 아침명을 줄줄줄줄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왜 저렇게 됐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게 명이 상한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병원균에 들어가서 이 병원균 분석을 해서 이거는 반드시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A 코드하고 그 다음에 내가 뇌가 안 좋아. 그러면 뇌를 하면 되고 그리고 병원균은 반드시 하고 그리고 장부. 내가 임신이 문제가 있어. 그러면 생식. 내가 어깨가 문제가 있어. 그럼 운동. 그거를 더 많이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고관절이 나왔어. 자, 이 고관절은 여기가 틀어졌다든가 여기가 틀어진 거거든. 그러면 첫째로 어떻게 해야 돼? 척추를 잡아줘야 되니까 골반 교정해 주세요. 그걸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되겠지. 옆으로 누워 자거나 뭐 이러는 걸 하지 말아야 되고 발을 꼬고 앉거나 안 되고 양반다리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분석을 할 때 사람들이 분석은 다 해. 그냥 가르쳐줬으니까 다 하는데 자기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자꾸 봐야 되는 거야. 응? 그래서 병원균에 대해서 예를 들면 나병이 나왔어. 아니 나는 이건 나병은 뭐야? 문둥병이잖아요. 문둥병이 없는데 왜 나병이 나왔지? 나는 피부가 이미 그 바깥에 이 표피가 상해서 이 균이 들어왔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야. 공기에 이게 노출이 돼 있다 피부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목욕을 하고 이런 사람은 피부가 건조한 사람이야. 어떻게 해야 돼? 영양크림, 바세린을 파동을 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어떠한 것도 표피 외에는 안 들어간다고 그랬죠. 이거를 파동을 해서 넣어주셔야 돼. 발라주셔야 돼. 거기를. 그러면 이 나병 안 나와요. 그래서 균이 뭐 예를 들면 결핵균이야.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은 폐 쪽으로 이 균이 들어와 있는 거야. 왜? 아니 공기 중에는 얼마장장이 어마무시한 균들이 많아. 이미 나는 결핵균에 노출이 됐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공기 좋은 곳에 가서 운동을 하고
폐를 좋게 해주는 한약을 먹고 내가 뭐가 되면 산소 공급을 시켜줄 수 있는 코 노즈 있잖아요. 그것도 한두 번은 사용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폐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원인이 뭘까? 대개 다 심장의 열이다. 내가 얘기했을 거예요. 심장이 열이 있기 때문에 폐포가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방암 환자들이 자, 이거요. 우리 그 양자파동을 하게 되면 이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은 뭐 예를 들어 95% 남자한테 유방암이 나올 수 있어. 남자도 걸리긴 해요. 이거는 거의 100% 심장의 열이야. 심자결감. 아니면 협심증, 흉근 이렇게 나와. 이게 이렇게. 근데 유방암이 걸렸어. 걸렸는데 A 코드에서 유방암이 나왔어.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유방암 인자가 있는 거야. 유방암이 걸렸던 사람은 이게 있는 거고 보통 사람들은 심자결감이라는 거예요. 심장에 열이 많아서 그거를 꺼주는 걸 해야 되니 첫째, 커피 마시지 말 것, 인삼 안 돼, 노. 꿀 안 돼, 노. 왜? 열이 오르면 어떻게? 심장에 열이 오르면 폐포란 뭐지요? 공기가 들어가면 벌어지고 공기가 나면 짜부러드는 주머니야. 이 폐포가 말라버려. 말라요. 그러면 아까 제가 우리 언니 그 폐에 섬유화가 됐다 그랬어. 그러면 이 폐포가 어떻게 되면 거미줄 같이 하얗게 됐다는 거야. 섬유화가. 왜 됐을까? 이미 거기에 곰팡이 들어가서 춤추고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이미 굳어져 가는 거야. 굳어져 가는 거. 폐포 마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폐는 반드시 우리가 상초에 붙어 있는 것들은 서로가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야. 심장과 폐포와 유방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번에도 내가 얘기했죠. 왼쪽 유방암은 심장 화열로 인해서 온 거. 오른쪽에 있는 거는 간의 혈전으로 인해서 간열로 인해서 오는 거. 틀려, 유방암. 우리가 그 유방암의 원인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떴다 하면은 심자결감. 반드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이 얘기를 누차 해요. 그런데 유방암이 나와서 그럼 멍해. 이게 유방암이네. 근데 내가 심자결감이라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내가 유방암이 안 걸렸는데 왜 떴죠?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자꾸 이제 되풀이는 해요. 왜냐하면 저야 뭐 이걸로 이제까지 뭐 18년을 했기 때문에 이거야 저야 쉽지만 처음 접한 사람은 이게 한꺼번에 가진 않아요. 생각이 유추가 되진 않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A 코드에서 말라리아가 나왔어. 난 말라리아 모기에 안 물렸는데 말라리아가 나왔어. 이래. 말라리아라는 거는 하루 한 번은 추웠다, 한 번은 더웠다 하는 거거든. 그렇게 이 어떠한 열과 오한이 번갈아가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맞는, 이게 전염병에 있어요. 전염병. 우리 그 A, 이쪽에 이 쫙 보면 전염병에 말라리가 있으면 그걸 넣어주셔야 돼. 분석해서 나왔어.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나온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이제 그 책을 보면 책 뒤에 보면은 저희가 환자들 이제까지 했던 거 수많은 그게 있어요. 뭐 그걸 가지고 이제 보시면 눈에 이렇게 제일 먼저 A 코드 보고
그 다음에 경락, 경락. 그 다음에 장부. 어디하고 연결돼 있지? 그리고 왜 이 병이 왔지? 이거를 유추해서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우리 분당 원장님인가가 나한테 보내왔는데, 연락이 와서 이제 어떤 사람을 좀 봐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거를 보려고 하니까, 아까 그 분석 결과, 그거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핸드폰을 우리 수간이가 가져가 버렸어요. 그걸 보고, 내가 봐드릴게요 했는데, 이제 그게 됐어요. 때문에 그 유방암, 양의 그 협심증, 협심증 흉근이라고 협심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는 거니까 이 유방암이 왜 나와서 이것까지 연결이 되는 거를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또 하나는 경락이 예를 들면 CV 12에서 16이 나왔어. 이게 이제 소화불량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CV라는 거는 인맥이에요. 그럼 여기가 눌려 있다는 거거든. 그러면 반대로 동맥 척추 쪽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CV가 나오면은 반드시 GV를 생각해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양 땡땡 93년생 남자예요. 키가 174에 80. 조금 통통한 편이죠. 그죠? 근데 아토피 백내장이었어요. 근데 A 코드에서 발기불능, 순환의 울체, 그 다음에 당뇨병으로 감염, 그 다음에 추간판 이탈, 녹루증, 그 다음에 머리, 뇌손상, 간질, 난소, 월경의 경련, 3차 신경통, 암 유방, 시각 감퇴, 가로치고 백내장, 월경의 경련이 CV 12에서 12에서 15 잘못 CV 2에서 15 그리고 머리 손상이 담경 1번에서 12번 그 다음에 손발 관절 TE 4번에서 9번 그 다음에 슬관절이 GB 31에서 33 그 다음에 협심증
자, 여러분, 내가 제일 먼저 뭐 보라 그랬어요? A 코드에서 이거 보고, 어? 요거. 그 다음에 경락. 경락 어디 있어? CV2에서 15, T 4번에서 9번, 34. 근데 이제 여기에다 끼워 맞춰야 돼, 지금. 어? 그러면, 자, 이게 나왔는데, 아까 난소와 월경의 경련이 나왔어. 근데 CV, 인맥에서 2번에서 12번이란 말이야. 어? 그러면 여기가 눌렀으니까 어떻게 돼? 척추는 구부러졌겠지. 그래서 추간판 이탈이 온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한 담경이 맥혀서 담경. 어? 이 담경 여기 1번, 12번, 31번, 33번. 이게 31번, 33번이 맥히니까 다리도 문제가 생기고 다리 길이가 짧을 수 있고 머리도 아플 수 있고 이 암 유방이 왔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협심증이라고 그랬죠. 심장이라고 그랬죠. 이게 다 딱 보고서 이 사람 A 코드 이게 제일 지금 문제네. 응?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식사가 안 먹다 많이 먹고 자기가 174에 80 정도 되면은 젊은 애들은 약간 배가 나와. 그러면은 뭐야? 스트레스 받는 거야. 요새 다 날씬한 남자애 좋아하지? 배 나온 남자 좋아하는 여자는 드물어. 그러니까 얘가 지 스스로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안 먹을 거 아니야. 안 먹다 한꺼번에 많이 먹어.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녹루증, 잇몸이 약해 있어. 그래서 이게 염증이 돼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아토피는 오늘 여러분 아토피 설명을 제가 해드릴게요. 아토피는 피부가 있어요. 피부가 표피, 진피, 기저막. 표피, 진피, 기저막. 이게 피부예요. 그런데 이 표피는 우리가 방수막으로 돼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땀샘이 이렇게 있어요. 혈액이, 신경이 여기서부터 진피부터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말라버려가지고 이미 균 침입이 왔어. 이 방수막이 깨졌어. 그래서 각종 곰팡이균, 습진, 건선이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곰팡이균이 들어와서 이미 이 방수막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토피는 혈액의 열을 없애줘야 돼. 뭘로 없어져야 돼? 한약으로 없어져야 돼요. 반드시. 이거는 한약이 아니면 힘들어. 열 꺼지는 게. 그러니까 뭐 꼭 내가 말하는 한약은 뭐 예를 들면 더덕 같은 거 이런 것도 한약이에요. 그런 어떤 약초를 먹어서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런 애한테 인삼이나 꿀 먹으면 열이 더 붙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약을 먹어야 되고. 두 번째, 우리가 파동수를 뿌려줘야 되는데 파동수는 수분이라서 확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건조해져. 그래서 낮에는 뿌려주고 밤에는 우리가 오일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동백기름이라든가 뭐 하여튼 스쿠알렌 오일이라든가 토코페롤 오일이라든가 히아루로닉 오일이라든가 이런 오일을 파동을 시켜줘서 이걸 발라줘야 돼요. 그러면 길면 6개월, 짧으면 3개월에서 6개월이면요 거의 완치가 돼요. 완치가. 우리 이제 여기 업무과에 이은희 선생님 얼굴이 여드름이 엄청났어. 이 사람은 우리 컴퓨터에서 양자파동 그걸 해보니까 어디에서 문제가 있냐면 신장에서 문제가 온 거야. 자기가 그리고 밥을 제때 안 먹어.
그래서 부신이라는 거는 제가 내분비에서 나오는 건데 여기서 스테로이드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보니까 뿔긋뿔긋한데 땅구멍이 열려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어떻게 세균이 들어가면서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짰어? 그러면 구멍이 더 커져? 그러면 공기 중에 있는 균이 더 들어오기가 쉬운 거야. 그래서 고를 때는 세안을 깨끗이 로션 스킨 바르면 안 돼. 요새 마스크 쓰고 다니는데 뭐하러 화장을 해? 얼굴을 깨끗하게 닦고 진짜 그 뭐지 애기들 그 얼굴 닦는 거 이제 목욕시키는 거 그걸로 닦고 아무것도 바르면 안 돼. 화장수만 뿌려. 그리고 저녁에 잘 때는 혹시 이게 이제 그거 되니까 오일 살짝 파동한 오일을 발라줘야 돼. 그러면 그냥 알았어요. 이게 제일 그 얼굴은 다른 데하고 들리게 땅구멍이 좁아져야 돼. 좁아지려면 뭐 막 이상한 거 바르면 안 돼. 그 안에 들어가서 염증을 유발해. 그러니까 깨끗이 세안이 제일 중요하고 로션 스킨도 바르면 안 돼. 왜냐면 전부 다 화공약품이 있어서 안 돼. 그래서 이 사람은 신장이 안 좋아. 그래서 허리도 아픈 거야.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한약을 져주고 얼굴 파동수 뿌려주니까 얼굴이 바래싹 죽었어. 그러니까 원인만 알면 치료가 쉬워요. 근데 이 사람이 살 빼려고 밥을 안 먹는 거야. 밥 안 먹으면 못 고쳐. 아예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밥 3끼 먹을 것, 커피 끊을 것, 그 다음에 한약 열심히 먹을 것, 그리고 얼굴에 뭐 바르지 말 것. 이제 했더니 얼굴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토피 얘의 문제는 이 심장의 열, 그리고 협심증이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 심장 쪽에 찌꺼기가 꼈다는 거야. 담경 때문에. 그 기름이 꼈다는 거지. 그래서 따뜻한 차를 마시게 해주고 또한 봐봐. 요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삼초경, 수소양 삼초경 4번에서 9번은 요 바깥의 손목이야. 얘가 여기가 문제가 생기면 이게 호르몬의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역기를 들면서 여 근육을 강화시켜야 돼. 그래서 얘는 근육 운동하는데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방이 이 사람은 딱 이렇게 보면 짝짝짝짝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남자애가 이게 나오니까 당연히 발기불능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식사가 불규칙하고 한꺼번에 많이 먹으니까 당연히 이게 오는 거고 이거에 하나를 치료법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환자가 왔어. 그러면 그 환자를 분석을 쫙 하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환자가 오잖아요. 그럼 저 사람은 어디가 문제네? 예를 들면 이윤 선생님, 저 사람 신장이구나. 저 사람은 담낭이네? 아니면 신장과 담낭이 똑같이 문제가 생겼네?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그러려면 나처럼 한 40년을 해야 되니까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병이 어디서 왔는가를 경락을 보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야. 수소양 삼초경 4번에서 9번이 나오면 무조건 이건 호르몬이에요. 호르몬. 그러면서 심포 쪽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심포 쪽에. 그러면서 이 사람이 벌써 어린데 이제 눈이 시력 감퇴가 온 거야. 왜? 담경 1번에서 2번에 머리 쪽에 편두통이라든가 이건 여기 담경 1번이 뭐냐면 여기 동자료예요. 여기 눈 여기에서 요 뼈끼리 만나는 여기거든요. 여기가 막히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담경이 막혀서 그러니까 너무 어렸을 때 막 기름기를 많이 먹였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런 애는 파동수를 눈에다 넣어주면 효과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이제 어떤 의사가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우리가 등장액이라고 있어요. 등장액. 우리가 NS, 노르말 셀라인, 생리식염수 0.9%의 노르말 셀라인이라고 그래. 우리는 NS. 이거는 뭐냐? 우리 체액이 0.9%야. 소금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00, 우리가 100ml에 1g이 소금이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2뭐 예를 들면 전부 다 뭐 3리터다. 그럼 곱하기 해서 얼마가 있어야 되겠지. 이 0.9%에 해야지만 우리가 통증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파동수를 넣으면 이게 물이잖아요. 그래서 따갑다고 느낄 수가 있어. 이 노르마셀 라인이 아니라서. 그래서 눈에 넣는 거는 따로 사실은 노르마셀 라인으로 만들어서 눈에 넣으면 더 좋아. 그런데 그냥 나는 그냥 파동수 해도 문제가 없더라고. 이제까지 저는 이제 파동수만 눈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것만 따로 지금 해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하게 되면 그 생리식염수 1,000원밖에 안 해. 저 어디 그 1,200원인가. 뭐 슈퍼에 팔잖아. 하나 사다가 눈에만 넣는 걸로 파동하면 돼. 예, 예, 예. 그 대신 피부에 바르면 소금기 있어. 그러니까 그냥 피부에 뿌릴 때는 파동수, 눈에 넣을 때는 생리식염수. 요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입 안에 막 햇싸졌을 때 파동수도 괜찮고 생리식염수도 괜찮아. 그래서 입에다 물고 버려주시면 돼요. 해주시고 또 하나는 이 사람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제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그 분석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병원군이 얼만큼 중요한가 제가 설명을 했어요. 뭐 근데 가끔 병원군에 가면 매독이라고 나와요. 그 위에 동그란 거 좋은 거야 그냥. 매독이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매독이 걸린 게 아니야. 어떤 부모든 뭐 옛날에는 사실 알았잖아. 군대 가면 무조건 매독이 그 조상의 인자든 내 유전자 이게 있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또 쓰잖아요. 그 부부싸움 나서 큰일 나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영어로 해주셔야 돼. 나는 사람 분석을 할 때 이거 딱 써놓잖아요.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할 길이 없는 거야. 그 잘못하다가 너 때문에 옮아왔다. 나는 깨끗한데 네가 옮아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서 병원균에 매독 이런 걸 써주시면 되고 이 균 종류에는 뭐 곰팡이니 결핵이니 나병이니 뒤쪽에 있어요. 다 중요한 균들이에요. 이 균에 노출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균은 나오는 건 무조건 넣어줘야 돼요. 근데 A 코드에서 기생충이 나왔어. A 코드에서. 근데 병원균에서 또 기생충이 또 나온 거야. 이 사람은 암 가능성이 높아요. 암은 우리 기계에서는 얘를 기생충으로 봐. 뭐가 막 살아서 이렇게 세포 분열을 하고 이게 우리가 세포는 F1, F2 아주 규칙적으로 되는데 암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져. 암은 그냥 손발이 엄청 많아가지고 아무데나 가서 붙어가지고 이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는 거야. 얘는
내 말로 말 적군인데 적군이 얘네처럼 규칙적으로 막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쏘잖아. 그러면 얘 인자들이 혈액을 타고 돌다가 또 가. 근데 대개 다 이 곰팡이균, 기생충 이게 나와요. 암 환자들. 그래서 부지런히 쏴 죽이는데도 한 달 후에 또 보면 아직도 기생충은 나와.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야. 내가 이것만 좀 없어지면 정말 기생충은 좋겠어. 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알벤다졸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알벤다졸이라고 펜벤다졸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개기생충이야. 근데 기생충이 200가지가 넘는데 여기서 해충, 요충, 십이장충 만 죽어. 편충. 해충, 요충, 편충. 십이장충. 촌충은 안 죽어. 왜? 촌충은 마디가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안 죽어. 기생충? 비스토마? 이런 것도 다 똑같아. 막이 두꺼워. 그래서 얘네는 여기에 맞는 또 약이 있어. 근데 어쨌든 기생충은 200가지가 넘어요. 그런데 이제 알벤다졸을 먹잖아요. 에브리데이 매일 하나씩 먹었어. 실제로요. 그 암이 줄어들어요. 줄어드는데 모근이 안 죽어. 우리가 어떤 염증이 생기면 그 모근이 있잖아요. 얘는 안 죽어. 그래서 혈액을 타다가 딴 데로 전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저번에 누가 해충약 먹으면 암이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맞긴 한데 다른 데로 전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기생충을 죽이는 거 맞대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계속 기생충이 나와. 암 환자들은 계속 기생충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위암이잖아요. 그러면 이 상피에 기생충이 있어. 이게 이제 특히나 헬리코박테리아. 이 헬리코박테리아가 오면 얘네들이 박테리아잖아요. 그냥 상피 쪽으로 쫙 퍼져. 그런데 점점 갈수록 뿌리를 내리는 거야. 사상균처럼. 이거 안 죽어. 그래서 또 재발되고 또 재발되고 이만큼을 잘라서 또 재발되고 또 재발되고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균을 없애야 돼. 그러니까 우리 그 파동으로는 이게 죽어요. 제가 그 박테리아를 죽이는 그 그림을 내가 보내줄 거야. 저번에 보내줬는데 한번 또 보내줄 거예요. 그냥 터져 죽어. 핵이 터져 죽어. 소리에.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천재는 천재야. 앞으로 미래에는 파동으로 죽여야 돼. 파동이 치료해야 되는 거야. 약으로는 안 돼. 아까 했잖아. 알벤다졸도 죽일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야. 그거 외에 다른 데가 나빠져. 비장이 나빠져.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균 종류 때문에 아주 작은 거지만 이게 나오면 내가 막 신경이 바짝. 근데 사람들한테 설명을 못 하겠는 거야. 진짜 듣도 못한 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이게 뭐지? 균이 어때서? 이렇게 조그만 균이 나를 물어뜨릴 수 있어? 천만의 말씀. 이 균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걸려봐요. 코로나가 그 작은 균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야. 어? 이게 앞으로는요, 정말 이 약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어. 반드시 파동으로 해야지만 이 균이 죽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균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한테 물어보면 이게 뭐예요? 하고 무슨 상그렐라 균인가?
했는데 아마 내가 살모넬라 균을 잘못 적었을 거예요. 그 균이라든가 이런 거는 인터넷을 쳐보시면은 나와요. 그래서 그 균을 죽이는 방법은 우선 파동수 이것만 죽일 수가 있어. 항생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항상 내가 이제 예를 들면 이빨 치료를 받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제 염증이 있잖아요. 염증이 있으면 나는 반드시 여기에 토코페롤, 소화제, 저는 배아제를 좋아해요. 이걸 반드시 껴서 먹어야 돼. 이게 그러니까 항생제, 소염 진통제, 얘는 반드시 껴야 돼요. 뇌가 42도에 이상 되면 우리 몸이 40도에서 42도 되잖아요. 뇌가요, 녹아요. 진짜 뇌가 녹아서 혼수 상태가 와서 죽는 거예요. 우리 온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뇌가 버틸 수 있는 온도가 40에서 42도예요. 이게 며칠 됐다? 뇌 문제 생겨요. 그래서 헬렌 켈러도 어렸을 때 뇌수막염을 걸린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청각신경과 시각신경이 같이 문제가 온 거예요. 헬렌 켈러도 뇌열 때문에 온 거야. 그 당시에는 아세트아미노펜도 없었고 아스피린 오직 하나 있었는데 이 해열제는 4시간 내지 5시간밖에 안 가요. 원인을 이 사람이 열이 왜 나지를 해야 돼. 그러려면 항생제, 목이 부었어. 그러면 항생제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속이 미식거리거나 그럼 소화제를 듬뿍 넣어야 돼. 배아제를 2알 정도 넣고 땀을 내면은 자, 땀이 어떻게 나냐면 요번에 땡땡인 아이가 있는데 요 남자예요. 12살이야. 애가 병원에서 원인을 몰라. 열이 안 떨어져. 근데 그게 1달, 2달을 간 거야. 그러니까는 뭐 별거 다 했어. 2달 동안 뭘 못하게 해서 병원에서 원인을 모른대. 내가 맥을 짚어보니까 얘가 한 심장에 무슨 원인인지 꽉 차 있어. 그래서 약을 일주일치를 줘주고 다른 거 안 줬어. 해열제에다가 소화제만 줬어. 항생제도 안 넣었어. 이거에다가 한약을 줬어요. 일주일 내내 애가 이제까지 제일 잘 노는 거야. 그래갖고 매일 양자파동을 치료하러 왔어.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저쪽 BS병원에 BS병원이 아니라 강화병원? 강화병원에 거기서 간호사 일을 하고 있더라고. 깜짝 놀랐어, 나랑. 근데 이 아이가 열이 안 떨어지는 이유는 이미 이 열을 조절할 수 있는 게 뇌야, 뇌. 뇌가 열이 꽉 차서 자율신경, 온도 조절을 해주는 자율신경이 깨져버린 게. 그러니까 계속 교감신경만 널뛰기처럼 하니까 애가 열이 안 내려. 그래서 얘는 지금 거의 완벽하게, 이제는 안 와요. 거의 뭐, 한 2달에 한 번 올까? 고태진인가? 그럴 거예요. 얘 이제 강화도에 사는 애인데, 얘는 운이 좋은 거야. 나를 만났으니 운이 좋은 거야. 내가 강화도에 없었고 얘 없었으면 얘 어떻게 못 나사? 얘는 그러다가 이 온도에서 뇌가 녹아버려. 진짜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열났다. 그럼 먼저 항생제를 먹이기 전에 아세트아미노펜 타이레놀이에요. 아세트아미노펜에다가 소화제 2알을 먹여서 땀을 내게 하세요. 그래서 땀을 낼 때는
숭늉이 제일 좋아. 숭늉을 끓여서 먹으면서 그 국물을, 그 물을 마시게 거기 탄수화물이 들어가잖아. 그러면서 땀을 쫙 내면 괜찮아. 그 다음에 목이 아프면 그때 가서 항생제에다가 또 타이레놀 넣고, 타이레놀을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요 1000ml를 넣고요 거기다 또 650ml 한꺼번에 1650ml를 넣어요. 그러면 이게 아세트아미노펜의 타이레놀의 부작용은 신장이에요. 신장은 뭐예요? 냉각수예요. 냉각수 고장내게 하는 거예요. 해열제가 높다고 해서 절대 되는 게 아니야. 325ml 650ml짜리 반 타이레놀 ER 서방정에 반만 해서 소화제만 해도요 땀이 쫙 나요. 어른이고 애기 다 그래. 절대 나는 약을 세게 안 짓는 게 그거야. 그런데 가끔 코로나 같이 심한 경우는 바이러스가 너무 이 호흡기 쪽에 있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650ml를 써요. 그 외에는 절대 제가 왜 약국을 안 하냐면 의사 처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1300ml를 써요. 그러면 겁이 나는 거야. 그리고 소화제는 하나도 안 넣어. 어떤 사람이 방광염이 와서 했는데 펜잘 ER 서방정에다가 또 타이레놀 ER 얘네들은 성분도 안 보나? 똑같이 성분이 아세타민노펜이거든? 난 심평원에서 그걸 왜 이거를 삭감을 안 하는지 몰라. 그렇게 해서 항생제, 또 진통제, 위장약은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내가 이거는 위장약이 없어서 집에 소화제 있으면 껴서 드세요. 그렇게 했더니 바로 뒤에서 그 약사 마누라가 뛰어와가지고는 내가 이제 그 관리약사로 있을 때 그런 얘기하면요 위에 원장이 싫어해요. 싫어하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그 환자가 그렇지 않아도 이거 먹고 속이 많이 쓰렸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복용을 요법을 설명을 해줘야 될 난 의무가 있는 사람인데 바로 뛰어가지고 그거 얘기하면요 의사가 싫어해요. 아니 뭐 의사가 그러면 저 환자 속 쓰리는데 그럼 또다시 위장약 또 줄게요. 내가 네 그러고 다음날 안 갔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게 뭐라 그럴까 돈하고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자기가 진실을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우리나라를 이 세상을 좀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의사가 모르면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열 나는 거 그냥 찜질해준다고 해서 도움은 돼요. 근데 약을 먹은 상태에서 땀을 내게 해줘야 돼요. 그 되게 여러분들 중요해요. 주위에 이렇게 있을 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 여러분들도 나한테 배운 그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초 시간 몇 시쯤 됐죠? 한번 남았네. 그래서 이제 오늘 병원균에서 균으로 인해서 염증이 생겨서 뇌로 가거나 근육으로 가거나 어떤 염증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 절대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타이레놀 그 쉬운 그 아세트아미노펜은 다 돼. 꼭 타이레놀만 아니어도 돼. 거기에 배아제 2알 그렇게 해서 먹고 항생제를 먹을 때는 토코페롤을 껴서 먹고 이게 굉장히 필수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진작에 그거를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뭐 양방이면 양방, 한방이면 한방 이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좀 뭐 기본 상식으로 갖고 있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찍 끝내네. 2분 일찍 끝났. 거의 6시? 6시.